안녕하세요. 자, 고전 시가 파이널 특강 질답인데요. 1주차 질답 방송 두 번째입니다. 질문을 추가로 올려줘서 지금 녹화를 할 거고, 영상은 오늘 저녁, 월요일 11월 2일 저녁에 올라갑니다. 질문들을 더 많이 하라니까. 응? 얘들아, 질문 좀 많이 해라. 자, 6번부터 오늘에 해당하는 질문을 이제 풀어볼게요. 먼저 6번. 6번에 4번 선지를 지금 물어봤는데, 틀린 걸 고르라 라는 거죠. 그러면 3번이 답이니까 이제 4번은 올바른 선지인데, 선지의 병렬 구조라고 써 있어요. 그죠? 병렬 구조가 뭐지? 병렬 구조는 연이 됐든 혹은 사건이 됐든, 소설 같으면 이건 시니까, 시에서 각 연이 서로 대등한 자격을 지니고 따로따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연꽃을 새기는 연과 옷을 무쇠로 만드는 거, 혹은 쇠로 소를 만드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전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서로 독립적이에요. 구조만 비슷할 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반어적으로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한 구조만 동일할 뿐, 사건들은 다 독립적입니다. 또 다른 사건들이죠. 상관이 없죠. 자격은 대등하죠. 하나가 더 우세하고 하나가 더 열등하다거나 어떤 사건이 딸려 있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따라서 병렬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정리해서 말하자면 대등하면서 독립적으로 전개되는 구조를 병렬 구조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22번에 2번 선지를 물어봤는데, 애초에 불가능한 조건인 건 알죠? 지금 가와 나의 화자인데, 가는 읽을 필요 없겠고, 나도, 어머나 깜짝이야. 종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어갈까 모르겠다. 내가 지금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어서. 뭐 어쨌든. 그래서 나의 화자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긴 다리 될 때까지라고 하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아마 물어본 거는 청자에 대한 찬양의 마음이 맞느냐 이거를 물어본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가 아는 동동에서는 유덕하신 임이라고 했으므로 그만큼 덕이 많으신 임과 내가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이렇게 크다. 따라서 불가능한 상황 자체가 곧 찬양의 마음을 드러내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불가능한 상황임으로 찬양이다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이미 그만큼 나한테는 너무나 좋은 사람, 내지는 나시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사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임을 찬양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드러냈다. 이게 가장 올바른 거로 봐야 될 것 같아. 따라서 선지에도 기억을 언급하여에서 일단 끊고 결과적으로 찬양의 마음을 드러내는데 언급한 걸 써먹은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 이퀄 찬양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에 33번에 4번 선지를 물어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영탄적인 기법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영탄법이 들어가요. 그런데 영탄법만이 아니라 영탄적인 기법, 즉 영탄적 어조, 영탄적인 기법, 둘 다 영탄법은 물론이고 서리법을 포함해야 돼요. 2분 뒤에 또 아까 종치고 2분 흘렀군요. 서리법이 왜 영탄적이느냐? 이거는 사실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한 게, 이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영탄적이라고 하는 말이 애초에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면 영탄적이에요. 기쁘다. 영탄적이지 않아요. 너무 기뻐. 와, 내가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야, 나 이거 정말 좋지 않냐? 와, 너무 기뻐.
이게 영탄적이죠. 때문에 영탄법에는 영탄적인 기법이나 영탄적인 어조에는 영탄법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서리법도 포함되는 이유는 서리법이 애초의 의도가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쁘다라는 말과 너무 예쁘지 않니? 라는 말은 후자가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요. 때문에 4번 선지에서 나와 다라고 했는데 나에는 가운데 줄에 보시면 젊은 얼굴을 어디 두고 흰 뼈만 묻혀 있느냐에는 이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어디 두고를 왜 몰라? 무덤 속에 있잖아요. 죽어서 피부가 썩고 뼈만 남아있는 거니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만큼 내가 너를 너무 안타깝고 그리워한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영탄적인 서리법. 서리법은 다 영탄적이다. 알겠죠? 다는 굳이 설명 그래도 할까? 맨 끝에 눈물겨워 하 노라, 뭐뭐 노라는 영탄적인 어조예요. 영탄법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40번은 아까 이거는 채연이가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는데도 내가 확인을 늦게 해줬는데 기억은 가에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가를 간단히 보면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에 앉으면 되지.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방석과 낙엽은 집방석은 비록 소박하지만 그래도 인공적인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거라면 낙엽은 그냥 자연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손님 대접을 한다고 지프로 된 방석을 깐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야 됐어. 낙엽에 앉으면 되지.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자연물을 좋아하는 것도 되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솔가지를 꺾어서 만든 불. 원래는 초를 켜야죠, 밤이 되면. 근데 초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따라서 가난한 집에서는 초를 사지 못하니까 소나무, 관솔가지라고 해서 소나무를 꺾어와 가지고 불을 켰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야 됐어. 저기 달 떠오네. 달 보고 서로 얼굴 확인할 수 있잖아. 때문에 이때 달은 소나무 불과 대조적으로서 소나무 불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소나무 불도 소나무 가지도 자연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달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뜨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라고 했으니 1번 선지에서 기억은 솔불과 대비되고 A는 날 찾으리와 대비된다. 올바른 선지인데 왜냐면 이 앞부분은 설명했고요. 뒷부분 A는 날 찾으리. 날 찾으리는 날 찾을 사람이죠. 다시 말해 속세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질 사람. 이거죠.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있지도 않겠지만 나도 필요 없어. 나는 문 닫아 걸고 자연 속에서 달만 친구 삼아서 살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밤중에 한 조각 달이 그 친구인가, 즉 그것이 내 친구인가 한다. 따라서 1번 선지. 3번도 마찬가지인데 3번은 왜 올바른지는 어렵지 않죠? 화자의 자연 친화. 달도 솔불과 대비되어서 자연물 그 자체. 일편명월도 날 찾으리와 대비되어서 자연 속의 내 친구. 그래서 3번은 올바른 선지. 1, 3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지? 어, 61번이네요. 61번 동동인데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 2번과 3번을 물어봤어. 2번부터 볼게요. 본사에서는 시상이 전개됩니다. 본사란 말은 1월령부터, 그러니까 2연이죠. 정월령부터 끝까지 총 12개인데요. 시상이 전개되면서 임에 대한 사랑이 점차 깊어져요. 점차 깊어져요?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계속 깊어요. 점차 깊어지려면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사랑이 더 커야 돼요. 알 수 없죠. 처음에도 크고 뒤에도 커요. 더 커진다라는 말은 없어요. 마지막에 이미 찾아오긴 하지만 그게 사랑이 더 커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냥 찾아온 거예요, 이미. 그걸로 끝인 거죠. 반면에 3번은 임을 송축한다. 이때 송축이란 건 말했듯이 임을 예찬하고 덕을 빌어주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업 때 말했지만 이월령에서는 임의 모범적인 모습, 삼월령에서는 임의 외모를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송축으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5번. 잘못된 걸 고르라 라는 문제죠. 이거는 가시조를 해석을 좀 해봅시다.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화야, 너는 어찌 3월 봄바람을 다 지나가고, 지금은 3월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낙목 한천, 뒤에 뜻 써있죠? 가을일 수밖에 없겠죠.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가을이 되어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추운 때에 너 홀로 피었느냐?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꽃들은 따뜻한 봄바람 속에 피는데 국화 너도 따뜻한 봄바람 속에 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때 안 피고 이렇게 추워서 다른 나뭇잎 다 떨어지는 지금 너 혼자 피었냐? 따라서 이것은 따뜻하고 환경이 좋을 때 피는 것과 달리 환경이 나쁘고 춥고 고통스러울 때 피는 국화를 통해서 국화의 절개, 고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는 모습, 이걸 찬양하려는 게 애초에 이 시조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1번 나머지는 다 올바르니까 3번 선지에 보니까 가에서는 동풍이 불어오는 3월이, 나에서는 은하수가 기울어지는 깊은 밤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이별이요? 이별하는 배경은 상관이 없겠죠. 더구나 가시는 애초에 이별이 없어요. 따라서 3번 선지는 전혀 올바른 선지라고 볼 수 없겠죠. 아마 선지를 따로 지정을 안 한 거 보니까 가시조 해석이 필요했던 것 같아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해석을 했으면 나머지 1번이나 뭐 4번이나 5번 다 정확하게 적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테고, 혹시 5번 선지 앞부분에 너뿐인가 하노라 이 부분을 대상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라는 말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다면 아니에요. 너뿐인가 앞에 있는 오상고절이라는 말은 가시의 종장에, 이거는 서리를 이긴 절개란 뜻입니다. 그러면 꽃이든 보통의 나무든 그런 것들은 서리를 싫어하잖아. 왜냐면 서리는 기본적으로 얼음이에요. 이슬이 나뭇잎이나 꽃잎 표면에 내려서 봄이나 여름에는 그냥 이슬이지만 가을이 깊어지면 그 이슬이 얼어. 그래서 살얼음을 낀 걸 설이라 그래. 그렇게 본다면 꽃과 풀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리를 이긴 절개는 너뿐이다라고 하니 당연히 대상의 고통을 이겨내는 절개를 예찬하는 것이죠. 됐죠? 넘어가서 92번과 93번을 위해서 나시를 물어봤는데 나시 해석. 자, 나시 해석하겠습니다. 이 시는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귀뚜라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말로 쓰인 시, 원래 이 시가 먼저 있고 시를 통해 만든 노래가 귀뚜라미라는 노래입니다. 정말 좋은 노래인데요. 어쨌든 나시를 보세요.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가 아니다. 나는 뒤에 읽어보게 되면 귀뚜라미예요. 그러면 나와 매미는 어떤 상태냐면 매미는 높은 가지에 있고 시끄럽게 울고 있어. 그다음에 나는 밑에 보면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막히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미는 노래지만 내 거는 울음이야. 그래서 내 울음이 아직은 노래가 아니라고 한 거야. 자, 매미는 높은 데서 시끄럽게 노래하고 있고요. 나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에서 소리를 내고 있어요. 나는 울고 있어요. 이때 울다라는 말은 중의적이죠? 그러니까 곤충이나 새들이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내다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퍼서 운다의 의미도 있는데 밑에 보시면 차가운 바닥, 당연히 고통과 시련 속의 환경을 말하겠죠. 토하는 울음, 그게 나의 소리예요. 내 소리는 노래가 아니라 울음이야. 슬프고 괴로워요.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전부 다 같은 의미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난 죽지 않았어요. 난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사회 전체적으로 일반화시켜보면 뭐라고 볼 수 있겠어? 소외계층이죠. 고통받고 괴롭게 살아가고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의심스러울 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을 말해요. 귀뚜르르 뚜르르, 귀뚜라미 소리죠.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 타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전보를 보내는 거, 또 이렇게 보내는 걸 타전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화자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마치 타전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타전 소리, 모르스보 같은 거, 그런 거는 또 이런 거는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일일이 해석을 해야지만 무슨 말인지 들려. 그럼 이것은 내 소리가 누군가에게, 사람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야. 근데 이게 과연 누군가에게 가서 닿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하층민이고 소외받은 나의, 소외계층인 나의 이 말을, 나의 울음을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해 줄 사람이 있긴 있을까?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을까? 라는 안타까움이죠. 애타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이 누구라고 하는 건 나와 공감해 줄 누군가, 소유계층인 나의 이 고통에 공감해 줄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한여름이죠. 그 소리가 거치고 맑은 가을이, 계절이 지나고, 다시 말해 시간이 경과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어야 되게, 지금은 안 되니까. 아무도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지금 말고 미래의 언젠가를 말하죠.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고, 의인법이네요. 가을을 의인화했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하강적이죠. 저 위에 있는 상류층의 매미로 표현되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선명한 그 소리는 내 소리가 아니죠. 거기서 점점점 내려와서 지하도까지 내려와야 비로소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나는 거기서 울고 있어요.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 내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갈 수 있을까? 실려가는 뭐일 수 있을까? 노래. 지금은 노래가 아니라고. 1년에서 노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시는 소유계층의 고통스러운 말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시. 그렇다면 92번 답은 4번이 되고요. 그럼 92번 답을 5번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동정과 연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더 적절하다 봐야 되겠고, 93번은 틀린 걸 고르라 라고 했으니 4번 선지에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은 매미의 울음소리를 극대화한다? 매미는 하늘 위에 찌르는 소리고요.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거는 매미랑 상관이 없죠. 되겠죠? 좋은 시예요. 나희덕 시인의 시고요. 한번 나중에 노래도 한번 시간 나면 들어보세요. 페이지 넘겨서 98쪽을 봅니다. 나의 종장의 심정, 나를 좀 해석을, 워낙 유명한 시죠. 그래서 동짓달 긴긴 밤을 한 크게 베어내서, 시간의 공간화죠. 밤을 베어내서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사랑하는 이 오신 날 밤이면 그 잘라서 넣어두었던 밤을 다시 꺼내가지고 굽이굽이 펴서 사랑하는 임과 함께하는 그 밤을 길게 누리고, 밤에 뭐 하려고? 길게 누리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아직 임이 오지 않은 거죠. 오면 그 밤을 길게 누리고 싶다, 이렇게 돼요. 때문에 5번 선지가 적절한 선지가 되죠. 이 1번 선지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준비를 해뒀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왜냐면 애초에 밤을 잘라내서 어딘가에 넣어두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 준비를 해두었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부디 이미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번도 안 되고, 4번은 적절하긴 한데 그게 화자의 심정에 가장 잘 어울리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123번은 나가 아니라 다 아니냐라는 건데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내 실수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 142번 물어봤는데 얘기했죠? 그냥 날려버리세요. 149번으로 갑니다. 이거는 발문을 착각해서 그래요. 발문에서 나를 보기로야, 보기를 나로야. 보기를 나로 바꾸는 거죠? 거기 딱 세 줄밖에 없는 보기를 나달라게 길게 바꾸는 거야. 그러면 보기에는 도사공에 대해서 한 줄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나에는 길게 열거를 사용해서 도사공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말했으므로 5번 선지는 당연히 올바른 선지가 되죠. 뭐 더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걸로 풀이는 마치겠고, 우리가 원래 532문제니까 산술적으로 대충 때려보면 한 주에 100문제, 100한 대여섯 문제 풀면 되는데 이번 주가 지금 150문제 가량이니까요.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다음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수업을 할 텐데 그때는 또 긴 작품 해야 되니까 단순히 문항 수가 문제가 아니라 긴 작품 해야 되니까요. 그때 봅시다. 안녕. 안녕.